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소하게 학점 상승 팁을 조금 공유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요즘 선행과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지 못했다는 생각이 혼자 드는데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승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우선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연대 철학과에 재학하면서 4.3 만점을 기준으로 3.57, 3.62, 3.66의 학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4.24,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는 4.3 만점에 4.3을 받으면서 현재 5학년 2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4.3 만점에 4.06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팁을 소소하게나마 먼저 공유해보자면 사실 제 동기들 사이에서 특히 수강 신청 때 이미 학점이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저는 이게 일견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학점 상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자면 강의 계획안을 꼼꼼히 미리 검토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럼 뭘 검토하냐? 나에게 맞는 평가 방법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시험을 많이 보는 과목일 수 있고 또 과제를 위주로 평가하는 과목일 수 있을 거고 또 시험 안에서도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고 객관식 안에서도 단순 오지선다와 맞는 것만 골라야 하는 시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주관식 안에서도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뉘겠죠. 또 과제의 경우에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많은 자료를 찾아서 요약 정리하는 조사형의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논리 흐름이 중요한 서술형, 또한 나의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논술형으로도 나뉠 수 있을 거예요. 또 과제는 특이하게 개인이 홀로 하는 과제 위주인 것과 조별 과제인 것으로 나뉘겠죠. 그 다음에 평가의 빈도수와 전체적인 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평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목의 평가가 한데 겹치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질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때 다양한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서 주로 언제 과제 등이 혹은 시험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교수와 강의평을 골고루 검토해 보셔야 해요. 저는 특히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 연세대학교만의 커뮤니티인 세연넷과 그 다음에 또 연플, 또 에브리타임 등을 골고루 검토하면서 특히 노력해도 이 교수는 A+를 잘 안 줘 라는 그런 불만 섞인 강의평들이나 혹은 학점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평이 너무 많으면 주의 또 주의해서 주로 안 들었습니다. 근데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일 경우에는 들었는데 역시 이런 평이 많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한 번 더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강의 계획안을 통해서 이 주제가 정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가 맞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강의명이 예를 들어 윤리학인데 실은 교수가 전공한 칸트의 윤리학만이 거의 다루어지는 그런 수업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은 강의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교수에 따라서 자신이 전공하는 바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 계획안을 꼭꼭 미리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했을 텐데 수강 신청 후 학기는 시작하기 전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재학한 만큼 인문계, 특히 상경 계열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습이 과목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개별적으로 더욱 특별히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내용의 결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통설과 다른 이야기를 교수님이 지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이 경우엔 예습을 하기보다는 복습 위주로 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진짜 학기가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지금 코시국이라서 이게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코시국이 끝난다면 교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앞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물론 현재는 동영상이나 줌을 통해서 많이 강의를 하실 테니까 그런 녹화를 반복 재생해서 최소 2회 이상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교수님만의 수업의 논리적 흐름을 잡기가 쉽고 다시 듣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유독 강조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초로 수업을 필기할 때에는 웬만하면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내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바로 나의 말로 바꾸게 되면 논리상의 빈틈이 생기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것이 견고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말로 바꾸는 것은 한 번의 복습을 거쳐서 수업의 논리적 흐름을 잡은 뒤에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의 말로 바꾸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평가 유형에 맞게 내용을 가지치기 해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어떤 과목이어도 그 과목을 내가 10년, 20년 깊숙이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은 이상 그 한 학기의 시간 만에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해 다음에 암기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근데 암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단답형 위주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논술형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먼저 잡고 키워드의 정의를 적고 그 다음에 예시나 사례 위주로 그렇게 가지치기를 내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거는 서술형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또한 나의 견해를 묻기도 하는 그런 비판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가 된다 한다면 키워드와 그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시고 가지치기 하신 후에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논박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내용을 평가 유형에 맞게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특히 내가 보는 평가 유형이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헷갈리는 문항 위주로 여러 번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단답형이다 하면 핵심어 위주로 개념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숙지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다 하면 그 내용의 논리 흐름을 여러 번 검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전반적인 태도는 꼼꼼과 신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전 내용을 통틀어서 저는 전부 실라버스를 미리 확인해라. 또 수업도 2번 이상 녹화 혹은 녹음본을 다시 들으면서 논리적 흐름을 꼼꼼하게 잡아라. 또 나의 내용으로 요약 정리할 때도 평가 유형에 맞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루면서도 가지치기를 하면서 암기의 양을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라. 이런 꼼꼼과 신중을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단순하게 과제의 오탈자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생각보다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오탈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과제의 오탈자를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과제 기한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로 온라인으로 공지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후에 저희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대면해서 이제 그냥 공지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주로 놓치기가 쉬워서 학점을 고득점으로 받는 데에는 내가 얼마나 플랜을 잘 짜고 일정들을 잘 숙지하고 있느냐 그 꼼꼼함과 신중함도 매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나 또 질문들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리게 될 때가 많은데 이때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 어떻게 무자르듯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이메일에 오탈자가 없거나 혹은 교수님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수업을 들은 이들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수업 전반에 있어서 최대한 완벽을 기울이고 꼼꼼함과 신중함을 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내가 이 내용이 조금 모르겠다 하면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거든 논문이나 여러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후순위가 되어야 하고 일단 제일 먼저로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확인한 후 그걸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논문이나 온라인 자료, 그런 2차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다음 학기인 2021 1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나 어려움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 영상을 보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학점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